네, 이번에는 많은 시도 끝에 샤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진짜 많은 시도를 했었는데 드디어 좀 정리가 돼가지고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원래 몽골을 안 쓰려고 했는데 제 맥 OS 설정이 제가 이걸 개발을 완전 처음 할 때부터 했던 거라서 이것저것 좀 만져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몽고디를 설치를 해가지고 뭐 했는데 버전도 이렇게 딱 나오는데 안 되더라고요. 실행이 여러 번 재설치하고 문제점도 찾으려 했었는데 안 돼가지고 좀 멀리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컨테이너로 하고 있고요. 쉐딩을 한 개 더 추가해 놓고 이걸로 한번 해보죠. 또 shard 뭐 이름은 제 마음대로 짓겠습니다. 왜 에러가 뜨지? is not expected here. shard 하고 아니야. 이것 때문에 그러네 역시. 그러면 1 정도로 놓고 2 놓고 3로 놓고 내려고요. shard SPR 놓고 컨테이너 네임은 shard 11 2 3로 놓고요. 포트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케이. 일단은 도커부터 싹 다 지우고 해놓고 테스트용으로 놓고 하니까 놓고 container expected 1 shard 1 넣어주고요. shard allow 맞고 컨테이너로 하니까 shard 1 넣어주고 2 오케이 3로 넣고 한번 다뤄보기 전에 뭐 샤딩이 뭔지 샤딩을 왜 써야 되는지 뭐 간단하게 말해 보겠습니다. 샤딩이 뭔지는 아마 대부분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게 파티셔닝이라고도 하는데 샤딩을 쉽게 말해서 그냥 저희가 DB단에서 이제 인덱스를 사용하는 이유가 이제 효과를 좀 리소스 낭비를 줄이고 좀 부하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성능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샤딩도 동일합니다. 뭐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부하를 좀 줄이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 중에서 몽고는 저는 이제 몽고를 쓸 건데 몽고는 이제 자동으로 샤딩을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기본적인 설정만 하게 된다면요. 근데 사실 샤딩이라는 게 적용하기가 되게 어려운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초기에 샤딩을 설정을 해버린다면 이후에 이제 변경이 일어나거나 운영 및 배포 과정에 대해서 되게 번거로운 작업이 추가가 되고 만약에 너무 늦게 데이터가 쌓인 뒤에 샤딩을 추가를 해버린다면 아무래도 이 샤딩한 기존의 데이터를 이제 샤딩된 데이터로 청크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좀 일부 적용을 하는 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좋지만 이제 어느 정도 서비스가 멈추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할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실무에서는 샤딩을 제가 직접 적용하는 일은 없고 되게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적용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측할 수 없는 부분도 많고 이런 네트워크 단에서에 대한 그런 보안적인 부분도 되게 많은 부분이라서 저도 로컬로만 제 마음대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지 뭐 실제로는 되게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덜합니다. 네, 저도 책을 읽으면서 공부하는 거라서. 네. 실제로 책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몽고디를 해가지고 여러 개의 클러스터를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몽고디가 안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도커로 좀 해결을 하였고, 네, 이거에 대해서 바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커에는 이제 컨피그를 담당할 컨테이너들 세 가지가 있고, 첫 번째 샤딩, 두 번째 샤딩 이렇게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컨피그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이제 이제 직접적으로 샤드를 한 이 몽고 이것부터 하죠. 이제 몽고수라고 하는데 이제 이 몽고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라우팅 역할을 합니다. 샤딩이 쉽게 말해서 게이트웨이 같은 역할이에요. 게이트웨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해서 샤딩을 여기서 처리를 해주는 거고, 이러한 샤딩에 대한 데이터들은 이제 이 컨피그에다 보관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 새롭게 추가한 거라서 에러가 뜰 수도 있겠지만 뜨면 그때 디버깅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make 파일로 도커 컴포저를 런하게 해놓고 현재 없고 볼륨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지우도록 하죠. 네, 볼륨도 지우고 일단 한번 지워지나요 지금? 네, 이쪽은 제가 쿠버네티스 하면서 뭐 어떻게 했는데 안 지워지더라고요. 계속. 어쨌든 볼륨도 지우고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상태입니다. 현재. 그러면 도커 컴포저 업을 해가지고 컨테이너를 만들도록 하죠. 터미널을 여러 개 띄워야 됩니다. 이거는 일단은 대량으로 띄워놓고요. 이거를 세팅 좀 해놓겠습니다. 네, 컨테이너 만들어졌네요. 러닝 상태로 다 이루어졌고 컴퓨터 네,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꺼놓고 터미널 위치 조정을 한 다음에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테이너를 실행을 시키면서 커맨드에다가 컨테이너의 명령어를 전달을 하고 있죠. 일단 컨피그 서버 같은 컨피그로 사용할 클러스터가 복제셋이라고도 하죠. 저는 사실 이 용어가 되게 헷갈리는데 이 컨피그는 복제셋이라고 하고, 이렇게 컨피그로 사용할 이제 몽고디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컨피그 SVR을 넣어주고, 이 컨피그 SVR에 대한 이제 레플리카 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피그 RR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저도 다 컨테이너니까 결국에 그냥 같은 포트로 실행을 시켜 주었습니다. 네, 잠시만요. 이게 어딘가 있었는데. 제가 안 적어놨나 보네. 네. 다음에 다루도록 하죠. 네, 그리고 이런 몽고 뭐 클러스터, 복제셋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용어는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뭐고 저거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나중에 이건 또 시간이 되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어쨌든 이 세 개의 컨테이너들은 이제 컨피그 서버로서 이 샤딩되는 서버라고 하겠습니다. 컨테이너라고 하면 그러니까 샤딩되는 서버들에 대한 메타데이터들을 보관을 하게 된다 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샤딩되는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뭐라고 하지, 몽고디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샤딩되는 프로세스를 사용을 할 거다. 이 샤딩되는 프로세스의 이름은 샤드 알랄이 될 거다 라고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거 좀 잘못됐네요. 샤드 알랄이 아니라 샤드 RR2가 이름을 다르게 줘야 됩니다. 샤드 RR2 그래야 구분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샤드 RR2로 하고 config 샤드 RR 샤드 RR2 했으니까
뷰를 좀 다시 하겠습니다. 치우고. 네, 그래서 이쪽 샤딩 집합체는 샬드 RR이라고 정의할 거고 이쪽은 샬드 RR2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원래 여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bind IP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 bind IP는 어떤 역할을 하냐? 이 몽고디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IP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bind IP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로컬호스트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컬호스트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로컬호스트에서만 들어오는 요청을 이 서버가 처리를 할 거다라고 좀 지정을 하게 되는데 저는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따로 그런 bind IP는 적어주지 않았고요. 네. 오케이. 하고 네, 다 실행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몽고스 1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라우터 역할을 하고 이 라우터 역할에는 이제 샤딩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config db들을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설정이 다 된 것 같고 일단은 config 1부터 이 config에 대한 북제 세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죠. 도커 컨테이너 exec를 사용을 하면 이쪽 이제 이 config 1 컨테이너죠. 이 config 1 컨테이너에 이제 직접적인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파일을 보고 싶으면 사실 뭐 CLI 측에서도 볼 수가 있지만 이쪽 도커에서 GUI로도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냐면 뷰 디테일스 가가지고 파일스 보면 네, 이 컨테이너는 이러한 파일들을 가지고 있죠. 네. 그리고 참고로 이제 반드시 몽고는 이제 4.2 버전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최신 버전을 사용하게 되었을 때 이 SH 경로를 이동을 하면 뭐 몽고를 살 수 없다는 에러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몽고를 실행시켜서 직접적으로 접근을 해줍니다. 얘는 이제 컨피그가 되겠고 현재 스테이터스에는 이제 레플리카 셋이 없죠. 그렇지만 이제 레플리카 셋을 할당을 해줍니다. 그리고 OK가 1이 떠야 정상적으로 된 겁니다. 그리고 스테이터스를 찍어보면 이전과 다른 값들이 보이게 되고요. 현재 이 세컨더리라고 지정이 됐는데 이 config 1이라는 컨테이너는 이제 세컨더리 세컨더리 서버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가용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서버 정도로 아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종류 같은 경우에는 세컨더리, 프라이머리가 있고요. 프라이머리는 하나, 그리고 프라이머리를 대체할 수 있는 나머지들이 다 세컨더리로 지정이 됩니다. 현재 프라이머리가 config 1은 세컨더리고 config 2가 config 2도 세컨 왜 싹 다 세컨더리가 뜨죠? config라서 그런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이게 프라이머리랑 세컨더리 두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네 컨피그라서 그런 것 같네요. 원래 보통 이제 어차피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만 하니까 네 샤딩하는 역할을 안 하고 데이터 저장만 하니까 세컨더리로 지정되어 있고 이제 보통 프라이머리가 주로 사용이 되고 프라이머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세컨더리가 자동으로 대체를 해주게 되는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네 컨피그는 그냥 넣어놓기만 하면 되고 이후 이제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죠. 똑같이 들어가지고 27018로 열어준 다음에 넣어줍니다. 네, 이것도 secondary 여기 보면 여기는 primary가 나오나요? secondary 다 secondary로 나오네요. 이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프라이머리가 한 개가 존재해야 되는데 일단 한번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샤딩도 이렇게 해주고 이게 첫 번째가 위로 올리고 두 번째가 이쪽이 되겠죠. 그리고 넘버로 가지고 이 넘버로 가지고요. 그래서 또 레플리카 세트를 넣어줍니다. 네. 그러면 일단 설정이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몽고스를 통해서 라우트 게이트를 연결을 한 놈들한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몽고스 1 넣어주고
현재 포트는 7번 기본 포트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접근이 되었네요. 그리고 이제 샤딩을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추가됐으니까 샤드 rr2 1 이거는 이 컨테이너 이름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2 네, 3 이렇게 넣어주고 그러면 이 각각의 샤딩을 한번 넣어주도록 하죠. 네, 넣어주었고요. 샤드 1, 2 네, 이것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그런가? 네, 보시면 샤드드에 이렇게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단순히 바로 뭐 인서트 쿼리를 사용을 하면 샤딩이 동작을 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enable sharding이라고 네, 값을 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샤딩을 넣어 주도록 하죠. 네, 이렇게 했고 저는 shard db를 사용을 할 거고 데이터스를 다시 보면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shard db라고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프라이머리는 이제 shard rr이고 네, 프라이머리는 shard rr이라는 거는 이제 이놈을 사용을 한다는 거겠죠. shard rr이고 버전 네, 뭐 딱히 추가적으로 알만한 건 없네요. shard에도 이렇게 있고 여기서 또 추가해야 되는 거는 이제 shard db에서 사용할 컬렉션에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덱스를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이때까지 다 해봤듯이 이때까지 제가 블로그에도 한번 다루었던 거고 다루었던 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건 일단 1로 바꿔주고 블로그에도 한번 다뤄봤고 이제 멀티 인덱스 이러한 것도 다시 영상으로도 찍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샤드 키도 일반적인 인덱스와 그냥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 키를 통해서 데이터를 뭐 청크 단위로 나누고 이 청크 단위로 뭐 민밸류, 맥스밸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건 다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인덱스랑 동일하게 동작한다. 좀 더 효율적인 방식을 위해서 동작을 한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동작을 하지만 인덱스는 없어도 되지만 샤드 키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키를 기반으로 이제 값을 나누기 때문에 네, 반드시 있어야 하고 샤드 키를 네, 넣어주도록 하죠. 샤드 db의 others라는 컬렉션에 유저 id 값을 기반으로 샤드 키를 넣어 주었습니다.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others에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죠. 당연히 지금 아무런 데이터가 없죠. 그래서 저는 데이터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여기서 좀 기다려 줘야 됩니다. 네. 데이터를 추가를 하도록 하고 좀 기다리겠습니다. 좀 걸립니다. 네, 그럼 클라이언트는 이 정도로 됐고 네, 라이딩 리절트가 1 떴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더스의 더큐먼트 숫자를 확인을 해보면 10,000개 뜨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파인드를 하면 네, 이렇게 전부 나오겠고 파인드를 하는데 만약에 유저 아이디가 뭐 이놈은 어디에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나오겠죠. 근데 이 데이터는 어디에 있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여기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이제 쿼리 플래너라 해서 위닝 플랜을 봐야 합니다. 현재 이제 DB orders find 해가지고 유저 아이디가 유저 19라는 놈은 어디에 있냐를 찾아봤을 때 이놈 샤드 네임이 샤드 알랄이라는 곳에 있다. 샤드 알랄이죠. 이놈에 있다. 그래서 이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나오는 이유는 샤드 알랄로 나오는 이유는 여기서 보시면 네네, 뭐 샤드키 이렇게 추가된 거 새롭게 변했네요. 네, 보시면 아까 프라이머리로 어디서 봤었는데 네, 아까 프라이머리로 어디서 봤었는데 네, 샤드 알랄이 프라이머리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건 좀 랜덤한 느낌이라서 13 다른 쪽을 볼 수가 없나? 잠시만요. 얘가 원이었나? 네, 샤드 알랄 하고 몇 쪽? 이걸 보면 되겠네요. 프라이머리로 바뀌어 있네요. 가끔 DB를 사용하기 때문에 프라이머리로 바뀌나 보네요. Q 샤드 DB orders 쿼리 플래너 여기랑 살짝 다르죠. 네, 여기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쿼리를 전송을 했을 때 현재 위닝 플랜이랑 이쪽 위닝 플랜이랑 다르죠. 위닝 플랜은 이제 어떤 샤드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이 자체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뜨게 되네요. 지금 일반적인 find 쿼리랑 동일하게 뜹니다. 얘는 위닝 플랜이 안 뜨네요. 왜 위닝 플랜이 안 뜨냐? 얘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왜냐면 얘는 가지고 있으니까 위닝 플랜이 뜨는데, 그리고 이 유저 아이디 1이라는 이 유저 아이디 몇으로 주겠죠? 네, 23이라는 놈은 현재 샤드 알랄에 있기 때문에 위닝 플랜이 뜨게 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샤드 알랄 2죠. 샤드 알랄 2에는 이제 없습니다. 이 유저 아이디 값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뜨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실제로도 찾았을 때 아무런 값도 안 나오죠. 하지만 얘는 찾으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쪽에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요. 네. explain 말고 이 값을 이 정도로 해도 나오나요? 그러면 이게 프라이머리라서 샤드 알랄에 다 있는 건가? 샤드 나눠서 저장하러 되는 거 있는데, 이게 원래는 나눠서 저장이 됩니다. 샤드 알랄에만 지금 싹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원래는 이게 나눠서 저장이 되고, 나눠서 저장을 하려면 이제 enable load balancing인가? 그 옵션을 줘야 되는데, 그 옵션을 주는 것까지는 제가 안 해봐가지고 네 안 해봐가지고 네,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실제로 DB 딴에는 여기에 뭐 이것만 봐도 사실 샤딩이 되었다는 것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얘는 없는데 얘는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몽고 소스에다가 find 쿼리를 하면 존재하는 거는 얘네 둘이서 나눠 가지게 된다. 나눠 가지게 되는데 현재는 밸런싱을 적용을 안 해가지고 샤드 알랄 첫 번째 프라이머리에만 가지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명령을 쓰니까 프라이머리로 뭐 바뀌네요. 다시
샬롯 알락에만 저장이 되는 이유가 아까 프라이머리 뭐 봤던 것 같은데. 네, 다음에 뭐 기회 되면 밸런시까지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샤딩은 간단하게 이 정도 되겠고, 사실 이거는 하나부터 완전히 구축을 하는 거는 좀 어렵죠. 네, 좀 어려운 작업이 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실제 환경에서도 한번 해보고 싶은 좀 재밌는 작업이었습니다. 네, 이 내용은 블로그에도 정리가 되고 이 소스 코드도 공유가 될 거니까 추가적인 궁금한 부분 있으면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